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보험학원 2018년 합격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몇 년 전에 합격자의 소회를 이 자리에서 밝혔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간담회를 제가 두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격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오늘 이 합격의 순간을 발표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 모든 분들의 감격과 또 모든 소회가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와 감동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한국금융보험학원의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 어느덧 가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저녁에 한국금융보험학원에서 손해사정사 합격자분들 간담회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올해 41회 합격자분들, 그리고 현업에 계신 실무자분들, 그리고 또 교수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회 손해사정사 합격자분들에 대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이 바쁘고 해서 또 지원은 많이 해주셨는데 참석은 이렇게 많이 못하셨어요. 올 여름에 정말 뜨거웠었죠. 그렇죠. 네, 이 강의장에서 정말 저와 함께 치열하게 학습하시던 여러분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정말 반가운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네, 지긋지긋합니까? 반가우시니까 이렇게 찾아오셨겠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이제 전문인으로 성장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합격자분들의 합격 소감을 들어볼 텐데,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관심사니까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아직 오늘 마감이라서 다들 못 오셨어요. 좀 이따 오실 텐데 취업 방법이랄지 또 업무 안내 등이 있을 거고, 또 실무 수습 관련돼서 또 안내 말씀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제공의 자리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국금융보험학원에서는 2018년 시즌을 마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내야 이제 시즌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저희 학원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손해사정사로서 전문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실 텐데, 이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융합학문이고 또 실무적으로도 융합지식이에요. 그런 융합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랄지 또 스펙이랄지 또 전공 또 비전이랄지 이런 데 맞춰서 잘 길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격증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사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전문인으로서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조금 속된 말로, 정말 무지무식하게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증에 대한 부가가치라는 것은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비판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부모 잘 만나고 내지는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갖고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로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미흡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민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돼요. 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당분간 이 좋은 기분을 만끽하시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앞날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전공 중인 우승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몰랐는데, 이제 손꿈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기 시작했는데, 거기 합격 후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저도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된 게 배민영 교수님이었고, 처음에 제가 많이 몰랐던 탓에 이게 맞나 싶었는데, 계속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맞구나 싶었더라고요. 제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 맞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멘탈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들 많이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재학 중인 정다니엘입니다. 작년 합격수기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교수님과 그리고 같이 공부해준 합격생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7, 8월부터 제가 첫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대학교 친구랑 1차를 먼저 공부했었고요. 그 보험계약법, 그리고 보험업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있습니다. 근데 손해사정 이론이랑 보험계약법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좀 강하다고 하여서 그 1차 시험 직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좀 늦게 시작했고요.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것도 많고 좀 어려워서 투자를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정독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시험 직전까지는 책 한 10번에서 15번 정도까지 읽은 것 같고요.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투자는 조금 솔직히 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그때는 이제 손해사정사 공부를 조금 덜 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덜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생각한 게, 이 공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 서울에 자취를 하면서 이 학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강이랑 형강 둘 다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인강보다는 형강이 훨씬 좋더라고요. 인강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좀 처지는 분위기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형강에서는 교수님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 분위기가 일단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고민하신 분들은 형강을 확실히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12월 달에 형강을 와서 공부를 하다가 1월, 2월 달부터는 1, 2차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1차에 대한 공부는 한 20-30% 정도를 두었고요. 거의 2차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차 같은 경우에 좀 어렵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2차에 대한 좀 시간을 내려두었었습니다. 1차에 오히려 더 치중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1차가 좀 쉽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는 좀 아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6월, 7, 8월까지 계속 2차를 여기 다니는 학생분들과 교수님과 같이 열심히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 교수님, 배민영 교수님 하면 많이 말씀 드려보셨을 겁니다. 좀 어렵게 가르치신다는 말도 카페에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우승균 학생처럼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맞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도 다른 학원에 비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이 모의고사 문제 쟁점 사항이 한 3-4개 정도 꼭 항상 있는데 그 3-4개가 기출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쉽게 느껴졌고 자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 얻으시고 손금사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이제 강사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느끼실 거고 앞으로 혹시 공부를 하신다면은 정말 아끼차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합격생분들 그리고 배민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40일에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한 신록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뭐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일단 우리 저 배민영 원장님께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아까 우리 카페 얘기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일단 열심히 관심 있게 솔직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을 찾는 게 제일 좋은 합격의 지름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 배민영 원장님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뭐 여기 지금 우리 이쪽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라고 해서 질문을 올렸을 때 원장님이 직접 확인을 다 해주시고 하시면서 사실은 지나가는 그냥 뭐 수험생이 뭐 그냥 수험생 얘기니까 쉽게 넘어가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내가 검토가 부족했다, 틀렸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답글을 달아주시고 또 직접 연락을 주시고 하셔서 그 부분이 제가 올해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됐고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을 유지하면 생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49인데 이 암기가 참 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저 사회 보시는 이순사님
작년에 그 여기 이 학원에 올려주신 내용 보시면서 이제 그 녹음 파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제가 따라 하려고 제 목소리도 해보고 우리 저 스터디 멤버들 목소리도 해봤는데 도대체 아나운서 목소리는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되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발견을 한 게 그 전자책 판매하는 그 서점 어플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정 그냥 얘기하시면 알아서 편집하는 예, 거. 예스24라고 그거는 그 사실은 전자책을 사서 구입해서 다운받아서 듣게끔 해주는 그런 어플인데 이 어플이 PDF 파일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뭐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배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삼보험 약관하고 그다음에 의학 이론을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한 걸 워드로 쳐가지고 PDF 파일로 변환해서 틈틈이 계속 듣는 걸로 암기하는 방법은 그걸로 대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어플에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이나 아니면은 배상 책임근제 쪽 약관은 이게 좀 뭐 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직 뭐 완벽하게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뭐 삼보험 약관 정도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서브노트를 워드로 작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어플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상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학교 끝나고 왔는데 끝나고 오면은 이거 촬영 다 끝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42회에게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열심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10월 달쯤에 적성 검사 같은 거 하면서 손해사정사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학교에 선배 한 분이 신체 손해사정사 취득하시고 삼성에 합격하셔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학원들 많이 알아보고 손금사 카페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어느 학원이 좋은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배민영 교수님께서 제일 어렵지만 잘 가르치신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듣게 됐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제가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1차 강의 보험업법이랑 손해사정 이론을 대충 훑어봤어요. 인강 들으면서. 그리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듣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주변에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이쪽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서 처음 수업 왔을 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는 그냥 멍하니 항상 쳐다보고 있었는데 백지 상태에서 차곡차곡 쌓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1월, 2월 달에는 2차의 기본이론 강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는 1차 강의를 준비했는데 솔직히 주변 얘기 들어보면은 3월 달까지는 2차 공부를 계속 놓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1차 떨어지면 2차 시험 볼 자격도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3월, 4월에는 1차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윤석 교수님한테 보험계약법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 진짜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 쉬는 시간 내내 받아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그래서 안정적으로 붙고 2차를 준비하는데 논술 시험이라서 너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되게 막막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이해 위주로 학습해가지고 암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해인 것 같아요. 맨 처음 다른 학원들 들어보면은 막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해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시험 2주 전에 좀 슬럼프가 와서 공부를 진짜 하나도 못하고
솔직히 한강 가서 술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틀 전에 다시 그동안 했던 모의고사 훑어보면서 다시 감을 잡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금사 보면은 나 오늘 10시간 공부했다, 12시간 공부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서 저는 순 공부 시간이 6시간 정도였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저는 최대한 못 높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에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 꾸준히 공부했었는데 시간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고 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는 논술 시험이라서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트스트림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그 회사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집에 있다가 도대체 좀 이렇게 앞날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에 퇴직을 책을 뒤적거리는데 외워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글씨도 잘 안 써지고 그래가지고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2015년도에 그 당시에도 학원을 이제 회사를 다녀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나름대로 했는데도 1점 차이도 꽈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둬야 되겠다 그랬다가 또 회사를 관두니까 실제로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뭐 합격하신 분들은 좋은 회사도 들어가서 꿈을 펴시길 바라고, 이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제가 학원을 다녀가지고 합격하게 된 이 학원도 앞으로 일로 변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41회 합격생 권미아입니다. 저는 16년도에 2차까지 준비를 했었다가 그때 책임보험 과목에서 한 2점, 3점 과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때려쳐야겠다. 일하면서는 시험 준비를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에 시간이 조금 생겨서 이제 갑자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학원을 이렇게 고르면서 OT 영상을 보는데 이 교수님 OT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차라리 동차로 하는 사람들이 더 따기가 쉽지 이제 저처럼 16년도 떨어지고 뭐 15년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은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든 따야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공부법이나 이런 건 특출나게 남는 게 없고 이제 인강 같은 건 처음 들을 때 제가 이제 현강을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인강으로 듣는데 인강은 할 때 시작할 때 이제 항상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 이제 3달 남았다, 1달 남았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1달 남았을 때 3달 남은 걸 보고 이런 거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정보가 갑자기 많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이제 한 사람만 골라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먼 서울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배민영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어떤 점이 고마웠냐면 저는 현강을 못 듣고 인강으로만 이렇게 들어야 했는데 배민영 교수님께서는 저의 그 게시판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 제가 손금사 카페를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 강사들
생각과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다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니까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교수님께 질문 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제풀이 강의 마지막 주차 때 제가 혼란스럽다고 질문을 남겼다고 교수님께서 막 그 얘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계속 설명해 주셨던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내가 괜히 질문해서 현강생 분들께 피해 준 건 아닌가 약간 이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제 사소한 질문 하나까지 다 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배민영 교수님 믿고 예,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1회 신체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 이용준,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시험 공부를 하면서 손금사에 들어가 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합격자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어렵게 가르친다는 인식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상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모든 강의가 이게 모든 학원이 기본 이론 이 손사 오프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 기본 이론반, 문제풀이반 그리고 모의고사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그런 고민을 가장 이렇게 극대화되는 건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교수님 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저 앞에 하는 학생은 잘 대답하는 게 뭔가 좀 아는데 나는 뭔가 좀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든다면은 가장 많이 드는 시기가 기본 이론반 때 월 초에 연초에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연초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민영 교수님께 들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제가 합격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기본 이론반 때도 들게 될 거고 문제풀이반 때도 또 꾸준히 들 생각이고 모의고사반 때도 들 생각이에요. 이 공부가 어렵고 맞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의심은 기본 이론반 때도 들고 문제풀이반 때도 들고 모의고사반 때도 들을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합격자들 이렇게 간담회에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결국 결국 좋은 결과를 믿게 되는 것은 이게 꾸준히 버티면서 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비 수험생 아니면 42회 신체손사를 꿈꾸시는 수험생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꾸준히 버티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것을 그런 제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께서 배민영 교수님께서 가장 최대 강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기본 이론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 때 교수님의 강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반 때 그리고 모의고사반 때 교수님께서 출제하셨던 문제를 다 본인이 직접 하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문제도 만드시고 해설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과목으로 예를 들자면은 문제가 22문제고 책임 문제 합쳐가지고 45문제 정도가 돼요. 문제풀이반 기준으로 2개월 동안.
근데 그 문제들로만 그 사례 계산 문제만 그 2개월 동안 20문제 가까이 그리고 40문제 가까이 푸는데 그 문제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백지에다가 아무것도 안 써진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교수님 이게 문제 있고 그거 써보고 한 일주일 뒤에 또 써보고 또 써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만 저는 한 쉬운 문제면 한 7번 정도 풀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진짜 많이 푼 것은 한 15번 정도까지도 같은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님이 가르쳐 만드셨던 문제 이상으로 출제되는 개념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신체선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최종 합격의 기쁨은 그 여태까지의 뭐라 그럴까 다소 부정적인 일들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예비 수험생분들도 꾸준히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재명이라고 합니다. 소보루빵 저거는 제가 닉네임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제일 처음 회원 가입할 때 제가 소보루빵을 좋아해서 소보루빵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보험업은 과거에도 블루오션이었고 앞으로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AI나 핀테크 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보험 기술들, 인슈어테크들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결국에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손해사정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윤석 교수님과 저희 배민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길게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의학이론은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단권화를 이제 하여서 그 책 한 70페이지 정도 그것만 계속 외웠습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복제 동맥이나 어떠한 카테터 이런 것들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기보다는 일단 단순히 암기부터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학이론은 그래서 단권화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근제는 제가 39점으로 제일 처음에 과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민영 교수님을 두 번째 시험 칠 때 알게 되었고 이제 한 열흘 정도의 이제 배민영 교수님 책을 열흘 정도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해를 하였고 그래서 믿고 책임근제는 가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 칠 때 책임근제 문제들이 배민영 교수님이 낸 게 아닌가 그리고 책임근제를 풀 때 이건 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고 그 정도로 교수님께서 좋은 문제집과 좋은 강의로 이제 해주신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윤석 교수님께서 다른 데 계실 때 제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딱히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한 3회 독에서 이제 문제풀이 약간 해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자보인데 저도 자보를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사실 합격하긴 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험 칠 때는 34점으로 과락을 하였고 배민영 교수님의 자보 수업을 듣고 45점이었나? 45점으로 이제 합격선을 넘었습니다. 자보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사실 어떻게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배민영 교수님의 그 책 강의 문제집을 어떠한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어떠한 트렌드가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파악을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일단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이해하고 외웠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손해사정사 시험은 길게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은 한 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처음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합하면 이제 한 3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정말 그 공부만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좋아하는 소보루빵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우유랑. 그리고 배민영 교수님 수업을 들으신다면, 인강으로 들으신다면, 저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1.4배속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배속으로 들었습니다. 1.6배속으로 2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강이 이제 재생되는 와중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책을 덮고 나서는 외워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된다면 짧은 수험 기간 동안 최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민영 교수님 뭐 손금사에서 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상처가 깊은 만큼 흔적도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쉽게 해서 남는 거 없습니다. 저는 어렵게 하는 만큼 그만큼 좀 더 많은 이해력이 따라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민영 교수님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게 사실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교재를 찾으면 되고 교재가 이해 가지고 않으면 판례를 한번 뒤져보면 됩니다. 판례는 이제 찾아보기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표만 가지고 열심히 자신과 맞는 교수님, 저는 배민영 교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 짧은 수험 기간 동안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